자, 대표님은 신랑 맞선 전에 온 신부들, 예비 신부들 중에 90% 이상은 거른다고 하잖아요. 네. 그 거른 기준과 이유는 뭡니까? 자,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맞선을 보면은 한 업체에서 신부 뭐 신랑 한 명 뭐 한 15명 봤어요. 20명 봤어요. 그러면은 신부 제일 처음에 제대로 맞선 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가 와서 보면은 물어보고 보내고 이렇게 하죠. 근데 그게 신랑한테는 별로 좋지가 못해요. 자, 제가 봤을 때 결혼은 항상 끼리끼리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. 신랑이 스펙이 좋고, 진짜 스펙이 좋고 이러면은 여기서 스펙이 좋은 녀석. 신랑, 제 나름대로는 점수를 매겨요. 이 신랑 90점짜리 신랑. 자, 이 신랑 80점짜리 신랑. 이 신랑 70점 말로는 저는 받지도 안 하고요. 그걸로 뭐 한 75점 신랑. 그러면 신부도 나름대로 점수를 먹였을 때, 자, 예를 들어서 70점 신랑에 90점 신부를 갖다 붙여놔 보세요. 처음에 오케이 했다 치요. 과연 한국 가서 이게요, 제대로 살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를 보는 거예요. 저희도 신랑들 이래 보면요. 자, A 신랑 신부, B 신랑 신부, 두 사람을 만약에 부인을 바꿔놨다 생각하면 안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사전 미팅을 하는 것도, 첫째, 일단 문신 뭐 이것저것 많은 신부들 다 빼버려요. 학력 낮아도 빼. 그 다음에 신랑들도 어느 정도 외모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신부 외모 못생기면 다 뺍니다. 다 빼고, 간혹 가다가 막 나이 어린 신부들 섞여 있어요. 다 빼내고. 그리고 내가 봤을 때, 아, 저 여성 참 괜찮다, 어느 정도 이런 느낌에 내가 상담을 하고 했을 때 느낌이 와는 신부들만 남기는 거예요. 그 남겨서 그때 요 신랑 스펙을 보는 거예요. 만약에, 자, 이번 신랑이 제가 봤을 때 한 75점 두 분이 있어요. 근데 신부가 90점짜리 신부가 몇 명 있어요. 저는 90점짜리 신부도 다 보냅니다. 사실 맛은 안 봐요, 그렇게. 신랑분 직업, 그 다음에 신랑분 사는 지역, 신랑분 외모, 학력, 재력, 모든 걸 다 보죠. 예를 들어서, 이번에도 이제 있는 게 신랑분이, 지금 신부가 대졸자예요. 은행 직원이에요. 대졸자의 은행 직원이고, 신부가 또 영어도 잘 써요. 외국 은행 고객들이 좀 많은 은행이래요. 근데 신랑분이 직장이 괜찮아요. 나이 44세에 직장 괜찮고, 연봉도 괜찮고, 초혼이고, 또 뭐 직업은 또 괜찮지만 인물도 괜찮아. 또 한국에서 취미로 오토바이 라이더도 좀 해. 맞잖아요, 이게.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신랑분이 그냥 일반 제조 공장에 다녀. 근데 과연 이 은행의 직원, 대학 나온 직원하고 이렇게 맞았을 때 과연 맞겠습니까? 이 신랑이 만약에 제조 공장에 인물이 잘 생겼어. 그러다가 인물 보고 이 신부가 오케이 할 수도 있잖아요.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서로 스펙이 맞게끔 맞추기 위해서 제가 첫째 면담을 먼저 하는 경우. 신랑 입장에서는 좀 퀄리티가 좋은 신부를 만나고 싶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. 안 맞다고. 자, 신랑분들도요,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요 정도 되는데, 아, 난 대학 졸업하고 이런 여성을 만나고 싶습니다. 그 잘 없어요. 신랑도 대학 졸업하고, 얼마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. 사실 신랑이 대학 나왔어요. 월급은 한 300 받아요. 대졸자 여성 많습니까? 저는 대졸자 하고 싶습니다. 대졸자도 대졸자 나름입니다. 대학 나왔다고 다 인물 잘생겼고 이런 거 아닙니다. 진짜 간혹 가다가 대학 나와도 인물 좋을 수도 있겠죠. 근데 대학 나온 만큼의 여자들이 조금 수준이 있다 보니까 남자한테 좀 올라설락 하는 게 있습니다. 저는 설명을 해요. 근데
신랑이 스펙이 높으면은 이 신랑 나름대로의 그 여성을 커버할 수 있어야 돼요. 감당을 할 수 있어요. 감당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자, 신랑이 재력이 좋아요. 신랑 재력도 좋고 다 이렇게 좋다 보니까 신부가 예를 들어서 대학 나오고 뭐 좀 약간 외모도 좀 꾸미고 이런 사람 좀 감당이 되잖아요. 그게 안 되면은 소용없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저쪽 가수원 농장 하는데 그런 신부가 가서 과연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한국에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래서 한국에 우리가 맞선 볼 때 어떻습니까? 한국의 중매업체에서도 나름대로는 요즘은 AI로 이렇게 매칭시킨다 하잖아요. 그 AI 역할을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어주이 떠주이는 다 빼버리고 제대로 알짜배기 신부들만 추천을 하겠다 이겁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 요 A라는 신랑한테는 요 신부를 내가 추천을 해요. B라는 신랑한테 요 신부를 추천하는 거고 나름대로는 요렇게 맞는 사람 근데 뭐 일반적인 업체에서는 오는 족족 다 보여주잖아요. 다 보죠. 다 보다 보니까 어떻게냐, 제가 살짝 죄송한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. 어제 제 친구 에이전시 여기서 한 25년 했습니다. 둘이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. 식당에서. 저 맞은편에 모 업체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가 앉아 있는데, 신부는 우리가 얼핏 봤을 때 나이가 작으면 19살, 많으면 한 22살 요렇게 돼 보여요. 자그마하나 예쁘장하게. 신랑분은 한 50대 초중반, 좀 덩치도 있고 얼굴도 살짝 우락부락해. 그 둘이 앉아갖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어요. 그 에이전시 그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 얼굴 쳐다보면서 저렇게 맞나?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. 저 나중에 저거 제대로 살 수 있겠나? 이 친구도 25년 이 에이전시를 내놓으니까 얼마나 그래요. 저랑 생각이 똑같은 거야. 그래서 내가 저거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결혼 아닌가? 두 사람이 안 맞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고 신부한테는 나이가 신랑 40대 초반 신랑이 좀, 신랑도 나름대로 좀 기염성 있는 신랑. 요렇게 맞는 신부야. 응? 근데 좀 덩치도 또 신랑분이 또 커요. 근데 둘이가 과연 결혼했다.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. 50대 신랑이 20살짜리가 결혼한다고 승낙하면은 그 여성 미친년 아니냐. 이런 말을 하다시피 이 에이전시도 저하고 똑같은 에이전시 친구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저렇게 옆에서 추천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. 간혹 가다 신랑분들 그런 분 있어요. 50대 후반 60대 돼갖고도 19, 20살 하고 하고 싶어서. 그러면 정상적인 여성이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. 그러면 비정상적이다 이 말이에요. 과연 한국과 제대로 살더냐. 제대로 살 확률 저는 1%고 99%는 제대로 못 산다. 한국 결혼,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거,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하는 거 다를 게 뭐 있어요? 똑같습니다. 끼리끼리. 신랑이 인물 잘생겼으면 신부도 인물 잘생긴 신부 만날 거고. 응? 하여튼 뭐 신부를 맞선해서 많이 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. 좋은 건 아닙니다. 자, 많은 신부가 많을수록 그 중에 알짜배기 신부가 몇 명 더 있겠죠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 나한테 맞는 한 명이잖아요. 나한테 맞는 한 명,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여성 한 명, 진짜 그 중에서 착한 신부. 제가 먼저 면담을 했을 때는 인물은 못생기면 다 빼내요. 아주 못생겼다, 못생긴 사람은 추천도 안 합니다. 제가 추천한 사람 중에는 인물도 나름대로는 괜찮아. 그 신부들 중에서 신랑분이 나는 누굴 원하느냐요. 자,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. 요 신부는 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 인상이 좋은데 외모가 요 신부가 마음에 들어. 요 얼굴을 요래 딱 대붙이면 금상첨화겠다. 뭐 어쩌겠어요. 너 결국은 신랑은
인물이 1% 부족해도 착한 신부를 만나는 거예요. 그래서 착하고 잘 사는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사전 면담을 다 한다. 그 이야기입니다.